자, 유치권이란 무엇이냐? 유치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부르는 거죠. 그래서 이 유치권은 채권 변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담보하는 그런 물건이죠. 자, 우리 민법 320조 1항 규정을 보면요.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.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. 결론적으로 이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전부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, 그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. 자,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어떤 사람이 양복 바지 한 벌을 세탁을 맡겼다라고 했을 때 그 세탁소 주인은요, 세탁비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양복 바지를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죠. 만약에 세탁비 중에 일부를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양복 바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시계를 수선했다. 그렇다면 시계를 수선한 사람은요, 수선비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시계를 역시 유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자동차를 수리했다라고 했을 때도 자동차 수리비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할 수가 있죠. 자,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것들은 전부 다 동산이죠. 그러나 이 유치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거죠. 자,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해줬죠. 자, 건물 신축 공사를 해줬는데 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죠. 자,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치권에 관한 이런 예시들이고요. 결론적으로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은 물론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죠. 이 유치권은요, 자기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를 유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결국은 채권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를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유치권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. 자, 유치권자는요, 일단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유치권의 생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왜 그러냐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순간 유치권이 상실돼 버리죠. 그래서 이 유치권은 성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요. 그리고 이 점유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유치권은 일단 점유를 해야 되고요. 점유를 해야 성립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점유는 계속돼야 한다. 이런 의미에서 유치권은 성립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.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바로 이 유치권이 소멸한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유치권하고 관련된 우리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면요.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91조 5항의 내용인데 유치권자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라는 것이죠. 자,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법 규정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의 채권을 매수인이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 규정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규정이라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유치권자의 채권을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유치권자도 있다는 것이죠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는 이 법적 성격에서는요, 점유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점유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점유는 유치권의 생명이다. 즉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이고요. 이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점유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